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창원이 유튜브 찍을 거 용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생방으로 아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창원이 거 유튜브로 하면은 편집된 내용이 올라가고, 편집되지 않은 내용은 저희 경남 뒷담화로 해서 올릴 예정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이호기고요. 이호기로서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까지 않고 제 캐릭터로서만 진행해보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하는데, 이제 시즌 인포, 시즌 내용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수단 사용 관련이고, 세 번째는 티어리스트라는 걸 해볼 거예요. 티어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선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혼자 떠드는 거죠. 제 옛날 위램프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주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먼저 인포메이션 저희 경남 성적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배경을 주고, 원래 온 게스트로는 이범수님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 아닌데, 저희가 항상 이제 제가 이범수님에 대해서, 이범수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폐가 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넣었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의 요약을 보여드리면, 저도 이거를 제 거를 먼저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여요. 일단은 저희 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15라운드 기준 4승 3무 6패 16점, 승점 16점, 득점 17점, 실점 23점으로 해서 생각보다 작년보다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경기를 보다 보면은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2년간의 고생이 있었죠. 일명 박동혁 시절, 이을용 시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고 있어요. 제가 2년을 포함해서 진짜 내가 보면서도 이게 팀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제 답답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팀이 어떻게든 운영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정 공격 생산력과 이제 이게 제가 AI로 만든 건 정의를 한 건데, 원정 공격 생성보다는 그냥 공격 생산성이 좀 더 강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 실점 억제가 우리의 그 핵심 과제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루머가 대구가 4레이 간다는 소문이 있고, 원기종 선수도 이제 나간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구간별 성적 요약으로 해서 1라운드, 3라운드는 우리가 1승점 1점을 땄고, 4라운드에서 6라운드까지 승점 4점을 땄고, 이제 7라운드, 10라운드 휴식일 포함해가지고 승점 3점, 11라운드에서 13라운드까지 승점 7점, 그리고 14, 15라운드는 승점 1점밖에 못 땄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져갈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지금 보면은 이 11, 13라운드 빼고는 그나마 반등이라고 할 게 4, 6라운드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좀 표시를 해달라고 제가 해놨는데 되게 잘해줬습니다. 진짜 이거 끝에서 특히 너무 무색하게 승점을 못 따오면서부터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하루였어요. 경기 간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이 없었어요. 아쉬워요. 자, 두 번째, 1, 3라운드는 험난했다. 개막 3경기 동안 한 번도 못 이겼고, 청주가 홈이죠. 지금 A가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A로 했는데 저 부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좀 더 머리를 더 썼어요. 이게 홈에서의 첫 승점이죠. 선생님들이 제 A로 조금 약간 딸깍을 했기 때문에 이쁘게 꾸밀 자신이 없어서 AI한테 요청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첫 경기에서 이기현이 나왔었는데, 이기현이 6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굉장히 빨리 무너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지자마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기 돼요.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한테 이제 1대4로 지면서 명장 박동혁이라는 이야기가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랜드한테도 1대0으로 졌죠. 좀 너무 많이 무기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했고 3라운드는 이제 청주랑 2대2인데 굉장히 많은 골이 오가면서 무승부를 따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청주에서 특히 이종원 선수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종원 선수가 이제 우리를 좀 아는 선수들이죠. 이제 작년까지 경남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조금 우리 손발도 안 맞는 상태에서 우리를 아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그런데도 다행히 그래도 승점을 챙겼기 때문에 첫 승점을 따내서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1, 3라운드는. 다음은 이제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김포에서 홈 첫 승 겸 첫 승리를 떴어요. 이게 김포에서 이겼는데 이게 유일하게 제가 못 간 날이거든요. 이때 그래도 다행히 김포를 어떻게 이겼는지도 신기해요, 사실은. 김포 이긴 게.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우리가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점, 승점 4점짜리죠, 이때까지는. 5라운드에 안산원정에서 너무 무력했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때가 제일 팀을 응원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안산에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상대 외국인이 엄청 좋은 상태에서 우리는 외국인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었고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때만 해도 엄청 고민됐고 6라운드 부산 아이파이커랑 할 때도 진짜 이때는 크리스찬이 상대 전형을 우리 전형을 다 부셔먹었죠. 부셔먹으면서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산한테 졌긴 졌는데 그래도 우리도 많이 발버둥 쳤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 부산 아이파이커는 1위죠. 1위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7라운드 휴식주죠. 처음으로 휴식을 했어요, 우리가. 휴식을 했는데, 이 휴식이 득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는 했는데, 하필이면 수원 삼성한테, 그 다음 8라운드에 만났죠. 그러면서 졌어요. 수원 삼성,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엄청 정말 열심히 노력한 티가 나거든요. 근데, 이때 외국인 멤버가 이제 단레이하고 거의 루컹밖에 못 쓰니까, 우리가 좀 피니셔도 없었고 그 경남 파주 프론티어 파주하고의 경기에서 완전 첫 승을 합니다. 이때는 진짜 제가 갔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때 완전 처음에는 2골 내리먹히고 나서 먼저 2골로 익혔죠? 정확히 말하면 거의 엄청 역전 끝이었어요. 이때는 너무 도파민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기면서 진짜 왜냐면 이때가 딱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는데 아마 2대1로 지고 있었을 거예요. 전반 중반까지 하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저희가 달레이에 멀티골이 터지면서 이겼는데 그것도 있지만 상대 이제 중앙이었던 선수였던 파주 선수가 탈락하면서 퇴장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부터 달레이의 더블 골이 나오면서 멀티골이 나오면서 그래서 겨우 이긴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대구의 이것도 전반까지는 잘 버텼어요. 0대0으로. 근데 이제 후반에 에드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으로 밀리기 시작하면서 무너졌죠. 정말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시즌 최대 반등 구간. 이때는 거의 저희 모두 행복했던 시절이죠. 일단 김해 FC와의 대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사실 김해 FC가 뭐라 해야 되나, 김해 FC가 생각보다 공격력은 좋았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공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대도 공격이 엄청 좋아진 공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고민이 되긴 시작했어요. 우리 경남FC가 김해를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신불모살 더비에서는 그래도 승점 3점을 따갔다는 건 아직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여준 경기였죠. 12라운드인 경남 대 성남은 이날은 이제 하이키가 왔죠. 그래서 성남에 하이키가 왔는데 두 팀 다 진짜 답답한 경기 그 자체였어요. 성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빵빵하고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답이 안 나온 상황에서도 그래도 한 골 넣고 거의 경기 끝나기 전에 우리가 골을 넣고 그러고 나서 20초 뒤에 골을 먹혔어요. 40초 뒤에. 그러면서 정말 허무하게 졌던 다음 경남의 수원의 이 경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원의 그 공격력으로 왜 막았지? 왜 잠궜지? 라는 게 궁금했어요. 진짜 경남의 공격력으로 수원에 이길 수 있냐라는 고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시민을 돌렸어도
안 이겨졌고, 지금 이제 채팅창에 오신 분들도 다들 망했다, 망했다, 이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수원이 그걸 잠그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드리다 보니까 열렸죠. 상대 공격수들이 다 빼면서 뒤에 막아버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가고, 다시 승리를 가져가면서 오랜만에 패가 없는 경기를 가져갔죠. 하지만 시즌 마무리 전, 그러니까 전반기 마무리 전 얘기를 해보자면, 경남대 이제 화성 원정이었죠. 와,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무력감. 진짜 단어 그대로 무력감. 이거를 왜 졌지가 아니라 이 경기를 왜 하지라는 느낌이 났어요. 물론 제가 아픈 것도 있지만 제가 그날 이날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라는 생각부터 들고, 진짜 말 그대로 기초공사가 안 된 팀과 기초공사가 잘 된 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경남FC 대 용인FC, 이날은 이제 무승부를 했는데, 문제는 전반 무조건 앞에서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거의 한 78분? 74분? 78분일 거예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후반쯤에 우리가 아무도 못 잡아주고 막 그런 수비도 허무맹랑한 수준으로 하는 경기가 보여졌어요. 그러면서 석현주한테 골 먹히고 아마 다른 선수한테 또 한 번 먹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동점을 내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시즌이 끝났는데, 시즌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라도 끌고 온 건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경기 작년에 후반에 있던 사람들 다 나갔지,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 다 내보내줬죠. 뭐 이종원, 뭐 박기현, 뭐 이런 선수들 다 내보내줬고, 우리는 진짜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다시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들도 경기 감각이 없었던 선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가 어떻게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이죠. 성진경이 여기서까지 끝나고, 선수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40명의 선수가 있어요. 그 중에 출전 선수는 28명. 8명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미출전에 스쿼드 포함은 2명, 스쿼드 포함하지 않은 선수 10명이 나왔고, 16골이 나오고, 도움이 9개, 공격 포인트 25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기대한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되지만, 어느 정도 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밑에 정말 갓신이나 뭐 한 1, 2년차 선수들이 많으면 이게 나쁘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은 우리가 팀을 데리고 와서 그 맞게 훈련시키면서 훈련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답이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에이든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많다, 고연봉, 뭐 고연차 선수들이 직접 간 선수들이 많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외국인 선수도 안 쓰는 선수들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좋은 점은 평균 출전 나이 26이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팀 연령이 낮은 대신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다음 걸 보겠습니다. 출전율과 가동률, 출전 시간 탑과 출전 경기 탑을 뽑아왔어요. 그 탑 10으로 보면 손호준 선수가 전 경기 다 나왔고 100% 뛰었습니다. 손호준 교체 없이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정현 선수, 딱 그 경고 누적으로 한 번 못 나온 경기 빼고는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범수 선수가 3위로 이제 2경기 빼고 다 나오게 됐죠. 그리고 김영원 선수도 12경기 정도 나왔고, 최정은 선수도 12경기, 권기표 선수 12경기, 조진혁 11경기, 배현서 11경기, 루컹 11경기, 김현호 11경기. 이렇게 보면은 좀 그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또 이제 경기랑 분수를 이제 본 건데, 분수가 왜 분수랑 탑을 경기를 했냐면, 선발로 나간 경기, 교체로 나간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출전 경기 수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분은 이제 경기당 몇 분을 뛰었냐라는 거였는데, 이거를 보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김하민 선수나 권기표 선수는, 김하민 선수는 경기 수는 없는데 경기를 오래 뛰었다는 거는, 올해 경기 분해는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나왔을 때 풀로 다 띄워주고 교체는 많이 안 해주는,
조절한 수준이 맞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강제 조절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베스트 11에 제가 맨날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카드 캡터를 조심해야 되고 경고 누적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 표가 그나마 제가 했던 말에 대한 다행히 그거를 받쳐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보면은 지금 베스트 11에 드는 선수들이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지표를 먹고 있어요. 지금 양쪽 다. 탑5 안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베스트 11이니까. 그죠. 김정현, 손흥준 선수가 특히 부상당하면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배현서 선수도 손등으로 했지만 그래도 그 대학 뭐라 해야 되지? 10명 대표팀에서 출전 다시 와서 뛰는 걸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런 상황인 거고. 진짜 말 그대로 대체할 선수가 없어요. 쉽게 둘은. 손흥준 선수와 김정현 선수. 안 그래도 우리 팀에 구멍이 있는 상황에서도 모자란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한번 보고서도 좀 충격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수가 그만큼 뎁스가 약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전 경기 나온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격 생산성으로 가볼게요. 공격은 16골, 도움은 9개, 공격은 25포인트. 자, 이제 단레이 선수가 5득점 1도움에서 공격 포인트 6점, 손호준 선수가 2골 1도움으로 3점, 조상준 선수가 2골 1어시 3점, 원기종이 1골 2어시 3포인트, 그리고 김정현이 1골 1도움 2포인트, 조진혁 선수가 1골 1도움 2포인트예요.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현우 선수가 취소된 것도 있어가지고 2골이 안 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단레이 선수하고 원기종 선수가 나간다는 루머가 거의 하나는 오피셜 된 상황, 하나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자, 여기서 두 개를 지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지어보시죠. 단레이가 6점, 그리고 원기종이 3점이에요. 그럼 25 빼기 9. 그러면 저기서 딱 16개 나오네요. 그럼 한 31%, 진짜 저 득점 점유율 31%가 빠지는 거면은 31%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원기종까지 빠지면은 거의 거의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3할 이상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 보강할 선수가 있느냐? 여름에 영입한 선수가 있냐? 그죠? 40%가 빠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40%가 빠졌다면은 이걸 채워 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진짜 이거를 프론트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코칭 스텝은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 코칭 스텝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를 지키는 부분은 프런트가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대표이사. 지금은 대표이사죠. 왜냐? 우리가 단장님이 없어요. 단장님이 없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해줘야 될 내용이지. 자꾸 우리 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고 싶어도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지표들만 나오니까 굉장히 한숨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 작년보다는 득점 포인트도 늘었고 골도 늘었고 도움도 이 경기만큼 할 때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포지션별 출전 선수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 비중은 보시지 않아도 되고 공격 포인트 분포랑 포지션별 선수 활용률이에요. 자, 지금 있는 우리 선수 중에 공격으로 등록된 선수들은 9명 썼고, 미드필더는 1명 빼고 다 썼어요. 수비는 이제 6명을 안 썼고, 골키퍼는 1명을 안 썼어요. 골키퍼는 1명이 계산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공격 포인트도 공격수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공격수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근데 이제 반대로 이걸 얘기를 하자 보면은 공격수 라인이 공격 포인트를 채워준 만큼 이게 재밌게도 지금 수비 라인에서 6포인트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배성재 감독이 추구하는 그 전술은 맞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전술에서 3-5-2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메인으론 3-5-2를 쓰고 있을 때 윙백 선수들이 이제 수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으면 손호준 선수가 골 넣은 것도 있고 김영원 선수도 골 넣은 거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긴 해요.
돌아가고 있긴 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사실은 더 나와야 돼요. 어시 부분이 더 나와야 되는데, 어시 없이 골을 넣은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아니면 DF, MF가 직접 해결했다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포인트 개념으로서는 좀 더 높은 상황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강팀이 되려면. 최소한 30포인트 이상은 나와야 전반기에 강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많은 걸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5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활용도 정리를 해보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국내 선수는 33명 중에 25명이 출전을 했고, 외국인은 7명 중에 3명이 출전을 했어요. 자, 이 외국인 3명 누구냐? 단레이, 루컹, 치기. 3명 지금 나와있죠? 출전했어요. 그러면서 루컹은 도움으로 1포인트, 치기는 그래도 출전. 중간 서포트로 서브로 많이 나왔죠? 교체로 나왔고, 단레이는 이제 5골, 한 1도움, 6포인트를 해줬죠. 자, 반대로 알렉스, 마세도, 펠리페, 마르쿠스. 여기서 알렉스를 제외한 3명을 따져봅시다. 왜냐면 알렉스는 대놓고 육성형 외국인이라 했고, 마세도, 펠리페, 마르쿠스는, 마세도, 펠리페는 작년에도 있었고, 펠리페는 작년에 임대를 갔죠. 창원FC로. 그러면 뭐냐? 지금까지 이응실 대표이사님, 스카우트팀, 무슨 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뛰지 못한 상태에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왜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특히 마세도는 이 친구는 왜 안 나올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국내 포인트에서도 외국인이 28%밖에 안 된다는 거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최악인 상황이에요, 지금. 특히 외국인 비율이 어느 팀을 봐도 어느 정도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구 타율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3할 이상이 나와야 돼요. 3할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3할 2푼에서 3할 4푼 정도 나와야 되는데 28%밖에 안 나왔다는 건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지금. 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쓰지 않을 거면 왜 할 것이냐 하면서 제가 오픈 트레이닝을 갔어요. 심지어 오픈 트레이닝 갔는데 펠레페, 마세도, 마르쿠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이라도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진심. 펠레페 선수는 무슨 솔직히 진짜 이런 말은 안 되는데 여자친구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하는 느낌이 나고, 마쉐도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삐뚤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메네라? 이런 느낌이 나고, 마르쿠스는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진짜. 이런 왕자병이 없어요. 내가 무조건 잘 돼가고, 무조건 내가 맞다 이러고 이런 느낌의, 그런데 훈련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진짜 삔또도 그러죠. 삔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좀 그게 있죠. 자꾸 한숨이 나오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간단히 다시 잘 정리를 해보죠. 마르쿠스는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증세가 있어요. 내가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이중민 선수마다도 속도가 안 나는 느낌이에요. 공격수 역할에. 그렇다고 힘이 좋아 보이지도 힘 좋아 보이죠? 그 힘을 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힘과 속도가 받쳐줘야 그 힘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힘의 역할이 안 받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2부에 있는 선수들 중에 그 수비수들이 과연 이분이 힘을 쓸 시간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쉽고,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20살이거든요? 진짜 무슨 그냥 신인 선수랑 똑같은 취급이라고 하겠는데, 동유럽에 있었던, 제가 다른 그 뒷담화 할 때도 얘기했던 그 동유럽에서 어느 정도 돈이 없는 친구들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예요. 와서 오히려 더 배운 게 많아 보였다고 저랑 인터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입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고 우리 아르카가 얘기한 대로 안 쓰면은 심란해질 수 있죠. 그죠? 심란해질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라면 티는 안 내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오픈 트레이닝에서도 티가 나니까 그게 좀 실망스러운 거죠. 좀 그래도 안 쓴다고 전력의 통보를 받았으면 받았는데 그래도 오픈 트레이닝에서는 웃으면서 그 말도 맞아요. 반대로 오기가 생겨서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쳐다보지도 않으면 솔직히 마음이 힘들은데 그래도 오프 트레이닝에서는 그래도 아닌 척 해주면 좋겠다는 팬의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선수 티어리스트를 좀 할 건데 잠깐 제가 세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수별 티어리스트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개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올 시즌 뛰었던 선수, 등록된 선수까지 다 포함해서 만든 거고요. 이 사이트는 외국에서 만든 거고 제가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아마 우리 팬들이면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일단은 선수 1번 등번호대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등번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신준서 선수입니다. 자, 신준서 선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봤어요. 자, 6번 스쿼드에 등록됐었고, 한 번 출전했죠. 1라운드에. 신준서 지켜. 네, 물론 되게 어려요. 18살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고, 출전 시간은 80분 정도 나갔던 선수죠. 왜 80분이냐? 첫 경기 때, 이기현 선수가 6분 만에 퇴장 당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80분 나왔는데 저는 신준서 선수를 존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왜 존버로 보고 있냐면 물론 일단 18살이에요. 그리고 경기를 나갔는데 그때 실점이 아마 4점이 나왔을 거예요. 4점이 나왔는데도 되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존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냉정하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팀급에 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팀에서 해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은 저는 경험치 먹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키퍼 수준이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높아요. 디펜스에서는. 물론 안우진 선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18살이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에요. 22세까지는 분명히 한번 질러볼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기강이라기보다는 이게 다시 추세가 키퍼가 4명을 유지하는 상황이에요. 키퍼를 4명을 왜 유지를 하게 되냐면 왜냐면 서드 키퍼까지만 하면 한 명이 훈련을 제대로 못해요. 결국엔 코치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프로로서의 키퍼 한 명 계약은 생각보다 큰 계약입니다. 특히 그리고 아직 22가 K리그 2부는 먹히고 있어요. 그 적용되는 상황에서 안 쓰자니 이상하고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신준서 선수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버예요. 롯데 주전 에이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팀에서 존버는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정도 선수예요. 그리고 진짜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배현서 선수. 서울에서 임대원 선수죠. 알짜 선수입니다. 알짜 선수. 21살에 지금 거의 원래는 미드필더인데 거의 그거죠. 자, 잠깐 배현서 선수에 대하면 11번 나와서 출전도 11번 했고 경기 출전 시간도 954분. 거의 완전 영입가. 그죠? 완전 영입하면 좋죠.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워낙 빡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데리고 있으면 좋은 상황. 그래서 배현서 선수가 특히 해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주전 에이스까지라고는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에이스의 자질은 한 시즌을 최대한 잔부상 정도에서만 끝내야 되고 큰 부상 없거나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좀 더 경험적으로 미숙한 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에이스까지는 아니어도 주전까지는 땡큐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조우영 선수 8번 등록됐고 2번 출전했습니다. 49분이고 아직은 어린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별로 기억도 좀 없어요. 조우영 지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해야 되지?
경기 저희 일단 제가 기억이 없는 선수인데 나쁜 느낌도 없다. 그러면은 딱 간단하게 하나만 봅니다. 좀 재밌는 얘기지만 25살, 그러니까 24살 이전까지는 존버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우영 선수를 존버로 놓겠습니다. 조우영 사진 맞네요. 조우영 선수는 지켜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 4번 최성진 선수. 최성진 선수 보겠습니다. 자, 최성진 선수 띄워드리고요. 아, 최성진 나가가 나오네요, 먼저. 자, 최성진 선수 23살 11번에서 출전 8번. 출전 시간 479분. 롯데 자원이죠? 근데 이제 애매하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우리 팀에 워낙 지금 3백인 상황에서도 김영원, 루컹, 최성진 선수, 그리고 또 가끔 이규혁 선수가 나오고 5번째 센터백이다 보니까 이 선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있어요. 아, 저 성남전 골 먹히게 한 거. 아, 그게 있네요. 최성진 선수가 그때 조금 골 먹히게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됐네요. 근데 나가까지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기준이 24살까지는 지켜는 봐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성진 선수를 존버로 놓겠습니다. 2옵션. 그죠? 2옵션 개념이니까 조금은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존버로 넣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의견도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옵션도, 생각도 똑같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최성훈 선수. 최성훈 선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명 생선선수라고 그러죠. 생선선수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최성훈 선수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19살이고 임대도 괜찮긴 하죠. 아, 진주고 맞습니다. 아, 진주 감사합니다. 일단 K2에서 쓰지를 당장 못 쓴다면은 임대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면은 경기를 뛰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썩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지금같이 우리가 이렇게 좀 뎁스가 넓은 상황, 좀 큰 상황에서는 한번 임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임대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일단 존버로 넣겠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존버로 넣겠습니다. 최성훈 선수가 여기 있네요. 존버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6번 이문수 선수입니다. 자, 이문수 선수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선수죠. 특히 이제 이찬동 선수의 이제 백업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인데, 수원전 잊지 못하는, 그죠? 5번 스쿼드에 들어가서 로스터에 들어가서 3번 출전했죠. 그러면서 116분에 모습을 띄워주고, 특히 이제 거의 센터백 겸 3선 역할을 많이 해주는 모습이죠. 이 선수 왔을 때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한 이 선수를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왈가불가 했지만, 이문수가 와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비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줄여주고 좋은 모습도 많을 것이다 라고 평가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죠, 전반 40 이찬동, 후반 이문수,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밸런스가 맞게 됐고, 우리가 항상 서브 고민에 대해서 많았던 배성재 감독이 일단 한 자리엔 이문수 딱 넣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후반의 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높게 주고 싶어요. 이문수 선수가 주전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 주전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로테이션이든 아니면은 서브든 주전이든 주전 선발이든 일단 45분이나 아니면 무조건 오늘 경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선수다라고 하면은 주전이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문수 선수를 주전을 넣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오나 고오나 우리의 그 선수 원기종입니다. 원기종 선수가 지금 루머가 엄청 나오고 있죠? 간다는 소리도 있고 안 간다는 소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번에 배성재 감독이 원기종 선수를 이제 약간의 지금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 쓰듯이, 왜냐면 원기종 선수를 워낙 사이드로 많이 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톱자리에다 놨는데 실패한 전략이다 막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낸 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남는다는 평가랑 보낸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직은 오피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선수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우리 선수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은 생각 외입니다.
롯데입니다. 왜 롯데로 넣냐? 일단은 햄스트링 부상이 너무 잦아요. 쉽게 말해서 경기 못 나오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저는 이 롯데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롯데가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롯데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8번 이찬동입니다. 요즘 다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배성재 감독과의 원래 굉장히 루머 중에 루머죠. 엄청 안 좋다. 배성재 감독이 쓰기 애매하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쉬워도 그래도 우리한테는 진짜 최고의 자원 중 하나인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고 있어요. 특히 왜 이찬동 선수가 초반에 배성재 감독이 안 쓸만한 이유가 있었냐면, 첫 경기하고 두 번째 경기에 카드가 2번 나왔어요, 연속으로. 근데 그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카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수비를 제대로 해주는 모습에서 이제 받았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약간의 일명 어찌 보면은 최악의 단어인데 추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찬동 선수에 대해서 처음에는 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도 후반 이제 전반기 끝에쯤 되면서부터 계속 이제 기회를 바꿔서면서 나오면서 우리의 실점을 많이 줄여주고 안정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찬동 선수는 저는 주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왜 주전이냐면은, 어쨌든 파이터형 수비형은 파이터형 수비수는 있어야 됩니다. 파이터형 수비수가 왜 필요하냐? 상대팀에 대해서 약간의 그 머뭇거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롤이란 게임이랑 도타란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도타란 게임에서도 약간의 그 잠깐의 머뭇거림으로 우리 팀이 전멸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반대로 우리 팀이 상대를 이겨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머뭇거림 하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찬동을 주전으로 넣겠습니다. 자, 다음 선수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아픈 손가락이죠. 단레이입니다. 단레이는 지금 대구랑 그 커맨더가 나왔죠. 커넥션이 나왔는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도, 단레이가 지금 인스타에 보면은 계속 우리랑 했었던 추억들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기 싫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고위급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진짜 헤어질 결심. 진짜 그 말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헤어질 결심. 단레이가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단레이 냉정하게 전반기 평가해보겠습니다. 에이스입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공격력의 3분의 1을 단레이가 해준 상황이고, 뭐 PK로도 넣든 멀티골로 넣든 그 발로 넣어주든 일단은 골을 생산력을 확실하게 해줬기 때문에 단레이는 에이스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담바오의 가지마 이게 나오네요. 자, 다음 치기예요. 자, 치기입니다. 치기는 애매합니다. 대놓고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뭐 뛰면 좋죠. 뛰면 좋은 상황인데, 뛸 값을 해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내 선수랑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까놓고 말하면 뭐 얘가 돌파를 잘하냐, 아니면 돌파가 뛰어나냐, 뭐 어디 크로스가 뛰어나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냉정하게 말할게요. 국내 선수답지도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의 요거가 있는데 이게 뽑기가 심해요. 쉽게 말하면 가차운이 너무 많아요. 원래 남미 선수보다 더 많은 게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대륙 선수들이에요. 아프리카 선수들은 뽑으면은 대박인 경우랑 쪽박인 경우는 많이 나왔는데, 평타보다 아래인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축구 K리그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롯데로 넣겠습니다. 그래도 띄워주는 선수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띄워주는 선수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마세도입니다. 금쪽이죠? 금쪽입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습니다. 나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뛰지도 않고 뭐 팬서비스마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없으면은 나가세요. 저기 신창섭 짤 있죠? 나가세요. 그 짤 쓰고 싶어요. 자, 다음 이기현 선수죠. 이기현 선수는 9번 나와서 2번 출전, 그리고 97분 뛰었죠. 정말 평가가 제일 애매한 선수입니다. 진짜 애매한 선수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든 생각을 해두려고 해도 딱 그 개막전 6분 퇴장,
그 9분 퇴장인가? 어쨌든 그 10분 안에 퇴장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선생님이 프로인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세 넘는 키퍼가 거기서 판단력을 그렇게 가져가야 됐었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잘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나가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팀의 개막전이라는 게 첫 농사잖아요. 씨를 뿌리고 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레기 같은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나가주세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범수 선수보다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되고, 안호진 선수랑 신준서 선수도 나이가 엄청 어리지만 메인 키퍼가 될 수 없을 상황에서 그러니까 메인 키퍼 역할로 퍼스트 키퍼로 선점을 받았는데 하는 짓이 준프로 선수보다도 못할 정도의 짓을 해버렸으면 나가신 게 맞습니다. 다음은 전민수 선수예요. 전민수 선수입니다. 전민수 선수는 5경기에서 3번 출전을 했고요. 99분에 이제 로테이션 정도 뛰었는데, 이 선수도 좀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배현서 선수 백업으로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조금 기억력이 없는 거 보면은. 그러면 결국엔 뭐가 돼야 되냐, 일단 키워봐야 됩니다. 키워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평가 빨리 나오네요. 전민수 선수 존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20살인 친구에서 경험치를 얼만큼 먹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건데, 그래서 그 달라지는 거를 한번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가 되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존버로 넣겠습니다. 다음 안호진. 경남의 아픈 손가락이죠. 모든 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선수입니다. 안호진 선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까지. 자, 안호진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생각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물론 작년에는 외국인 선수가, 우리 키퍼 선수가 팀 K리그2의 로테 정도로 나온 선수로도 안 될 정도로 밀렸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모르겠어요. 이 선수에 대해서 훈련도 솔직히 미지수고 아직 어린 나이에다가, 근데 이제 경남에서는 굉장히 오래 있었고, 근데 중용을 안 받았다는 거는 정말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애매해요. 그래도 아까 제가 지련 말했죠? 존버입니다. 일단 어떻게든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금 말해주신 것처럼 코컵에서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데, 코컵에라도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선수인지. 그렇게 막 경남에서도 팬들 중에서도 안호진이 괜찮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호진 선수 화이팅 하시고요. 자, 다음 이면섭 선수. 자, 이면섭 선수는 16번. 아직 이 친구도 안 났어요. 20살이면은 아직은 어린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린 친구들은 무조건 존버로 넣습니다. 존버로 나왔으면 존버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팀도 건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꼭 경기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규민. 그래도 알려야죠. 김규민 선수도 이제 19살의 수비수입니다. 수비수가 굉장히 많네요. 못 나오는 친구들 중에. 이 정도면은 그냥 진짜 임대도 많이 보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3부든 4부든 해서 보내서 뭔가 차라리 바꿀 수 있는, 트레이드 카드로라도 쓸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팀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우리 팀도 워낙 지금 주전으로 있는 친구들도 어리고 나이도 어린 친구, 아마 김영원 선수가 제일 많지 않나요? 지금? 주전으로 쓰는 친구들. 최정원 주장 있죠? 주장 최정원 선수까지 하면은 30살 넘는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이 될 친구예요. 김규민 선수도 존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선호 선수 나옵니다. 자, 14경기 9경기 출전 했고요. 377분 입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김 선수가 많이 나왔네요. 377분이면.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교체로 나오다가 뭐 선발로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출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김선호 선수도 굉장히 나올 때마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우리도 한번 특히 아마 김선호 선수가 배현 선수가 없을 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여기 좌측 풀백이라 나오지만 거의 중앙으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그러니까 센터백도 괜찮고 그냥 어쨌든 써볼 만한 진짜 무조건 카드로 저는 그래서 조금 후하게 주겠습니다. 김선호 선수. 저는 주전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후반기에 김선호 선수는 이 팀의 주전이 될 수 있는 카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계속 후반기 좋은 모습도 주전으로 한번 써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봐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깡패예요. 25살. 상무 도전해서 아마 상무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무 도전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이번 시즌 최고의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자, 이번 시즌 최고의 미스터리 정충근 선수입니다. 왜 안 나올까요? 분명히 작년까지는 제가 정충근 선수가 뛰는 모습을 봤는데 뭔 일이 있었나요? 부상인가? 부상일지도 안 나오고 제일 미스테리합니다. 뭘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충근 선수를 조금 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31살의 윙포워드가 공격 선수가 2부 리그에서 못 나왔다는 거는 이 팀에 없어도 될 선수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팀에 없어도 되는 선수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쓸 정도면 차라리 임대를 보내도 된다. 차라리 임대 트레이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최고의 호불호죠? 이규백 선수입니다. 우리 팀 최고의 호불호. 정말 좋아하는 선수는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싫어하는 선수는 정말 싫어하는 선수들이 많은 이규백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밴드 항상 이규백 선수는 티가 나죠. 밴드를 하고 있고 약간의 장발에 단발머리에서 좀 더 길 정도로 장발을 쓰고 이러면서 달리는 선수죠. 그래서 제일 신기해요. 분명히 저는 나가가 맞네요.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포항 출신들이 그러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이게 나오고 나면 지탄 받을 것 같아요. 한번 지탄을 받아보겠습니다. 로테. 저는 이규백을 로테로 봅니다. 왜냐면은 3백을 바로 지탄 받죠. 왜 로테로 보냐면은 생각보다 이 팀이 지금 카드를 받는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옐로 카드를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로테로 써야 돼요. 올해는 로테. 주전까지는 아니지만 로테로는 써야 돼요. 데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루컹도 지금 한 번 못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제 김영원이나 이런 선수들도 다 한 두세 개 정도는 있어요. 그럼 결국엔 뭐냐? 못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상대 빠른 공격수를 쫓아갈 선수가 누굴 쓰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규백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써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제가 분명히 리플에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올해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저는 이규백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규백을 로테로 돌렸습니다. 자, 다음은 조진혁 선수입니다. 와, 조진혁 선수가 1골 1도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출전 시간도 굉장히 조금 있는 선수고요. 조진혁 선수가 특히 윙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선수인 단레이랑 루콩을 빼고 나서 치기가 있는데 치기를 생각을 안 할 정도로 만들어줄 정도의 이 정도의 파워라면은 조진혁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오래 써봐도 된다. 우리 팀에 지금 꼭 있어야 되는 선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평가는 그래서 조진혁을 주전으로 넣겠습니다. 아니다. 주전이 아니구나. 로테로 나야겠구나. 왜냐면은 아직 출전 시간이 500분 이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압도적으로 주전으로 갈 수는 없지만 로테로서는 조진혁 선수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경영의 사랑이 나옵니다. 김영원. 콜경영이 사랑하는 친구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3백에서 가운데 중간 센터백 CCB로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고 있는 선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훈 선수가 이제 특히 이번에 수협전에서 그 골 인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가해 주기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칭찬도 많이 받았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김영훈 선수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수협전에서 그 6년 전의 실수를 이겨냈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뭘로 넣을 거냐? 김영훈 선수는 주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 보면은 김영훈 선수가 굉장히 그 수비 라인 조절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아직 경험이 없는 선수다 보니까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팀의 주전으로서 확실한 필요함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권기표 선수입니다. 권기표 선수가 올해 12경기에서 12번 나오고 657분 정도 나와줬다는 거는 생각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측 풀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는 권기표는 거의 미드필더나 혹은 등록이 이제 앞으로 돼 있는데 미드필더도 보고 윙도 보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손흥민 선수가 윙백을 거의 풀백을 쓰면서 많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포변을 해도 어느 정도 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득인 상황이죠. 득점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권기표 선수에 대한 생각이 저는 맨날 볼 때마다 많이 늘어나요. 이런 선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라는 것까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기표 선수도 주전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기준에 들어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써볼 만한 포지션별로 어디게 해든 박아볼 만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 팀 레전드 중 한 명이죠. 윤일록 선수입니다. 10경기 나와서 9번 출전했고 440분을 뛰었어요. 윤일록은 아니요 저는 더 박하게 보고 싶은데 롯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윤 같은 선수들이 이게 하드워크 선수들이 그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성능저하라 그러죠. 해줄 수 있는 모습이 아쉬운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벤치 토템으로도 안 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해요. 윤일록 선수가 해줘야 되는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올 때도 약간의 이제 뭔가 활력을 넣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좀 되게 정확하게 박하게 보겠습니다. 나갑니다. 진짜요. 정말 냉정하게 볼게요. 지금 이 팀에서 이렇게 하실 거면은 나가신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이 팀이 지금 쉽게 말하면 어린 선수에다가 셀링클럽이에요. 셀링클럽인데 지금 어린 선수들을 더 써볼 선수들이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꾸 선생님이 이렇게밖에 나도 닌자같이밖에 안 하시면은 필요 없어요. 코스트 아끼는 게 나아요. 팀 운영비를 아끼는 게 나아요. 제가 알고 있던 윤일록은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일록 선수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팀에 없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야구는 진짜 말 그대로 대타로 나와서 뭘 할 수 있지만 축구는 교체로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베테랑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의 애증의 그분입니다. 이제 애정의 그분이죠. 옛날에는 애증의 그분이고 이범 선수입니다. 3번 해서 12번 나왔고 1080분 정도 나왔습니다. 실점률이 꽤 돼요. 이범 선수가 초반에는 진짜 제가 알던 이범수가 안 나왔어요. 막 감각이 없어서 못하시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시고 이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그러다가 이제 한 어느 기점이냐면 딱 휴식기 이후 도끼가 들어가셨어요. 눈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자리에서는 어떤 식으로 키퍼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점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수협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수협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장면들이 몇 번씩 보였거든요. 이게 카메라는 안 잡히고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이범수 선수에 대한 그때서부터의 이제 우리 이범수다라는 느낌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범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주전입니다. 주전 중에도 상위 주전입니다. 왜냐면 이 팀에서 헌신했던 것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폼을 최대한 끌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범수 선수 굉장히 주전이다. 주전 중에 앞으로 가실 만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최정원 선수.
최정원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정원 선수가 이제 원래는 처음에 원기종 선수가 주장이셨다가 최정원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나오셔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어느 정도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도 아쉬운 건 많아요. 왜냐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비 주장 되시면서도 수비 최고참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 팀의 주장 잔혹사가 있잖아요. 주장 잔혹사를 생각해보면은 최정원 선수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금 최정원 선수가 해준 게 많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평가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정원 선수는 주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최정원 선수가 잘 해주는 모습은 점점 나와요. 최정원 선수가 잘하는 모습 나오는데 딱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근데 하지만 3백에서의 이 수비력으로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27번 우리의 복덩이 손호준입니다. 전경기 출전 2골 1도움. 그냥 제일 잘해요. 진짜 변성환 감독님한테 우리가 진짜 볼 때마다 큰절 올려도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수를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진짜 손호준이 딱 하나가 모자란 게 뭐냐면 출장 경험이 모자라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손호준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선수가 돼요. 좀 더 놔줘야 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팀 1번 에이스입니다. 1번 에이스. 단메이보다도 더한 거 뽑았습니다. 이미 붙었어요. 단돈 80억. 팀에 80억을 받을 수 있다. 야, 그럼 외국 가야지. 외국 가면은 80억 받을 수 있죠. 축구에. 자, 손호준 선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는 없는 적이 없어서 그럽니다. 클럽 레코드가 말컹이 1위겠네요. 저는 아직도 옛날 그 까보레인가? 네, 그 선수가 최고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컹이 제일 많겠네요. 어쨌든 손호준 선수가 우리 팀에서 없으면은 경기가 아마 진짜 답답해 죽을라가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자, 28번 김준호 선수. 자, 김준호 선수 5경기에서 3번 76분. 기억이 안 남죠? 기억이 안 남으니까 빨리 평가를 할게요. 김준호 선수 존버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더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알렉스. 자, 육성형 외국인 알렉스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오픈 트레이닝 전까지도 경남 망했다 선생님처럼 나가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이 선수 존버해야 됩니다. 이 선수 루컹보다 몸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그래도 한번 내년 정도? 내년 초에는 한번 써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아니면 올해 말에 이제 끝날 때 한번 경험 먹여주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존버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존버, 제가 생각하는 1번 신준서, 2번 알렉사. 딱 이 정도 선수는 진짜 굉장한 존버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픈 트레이닝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동구권의 일명 루머 아닌 루머인데, 돈 있는 선수랑 돈 없는 선수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해요. 해주는 것도 많고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의 차이가 엄청 많은데, 이 선수가 지금 경남 와가지고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생각보다 안 비싸요. 소문에 의해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연봉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차라리 한번 존버를 해봐서 내년엔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년에 루컹이 있는다는 전제하에, 아니면 올해 말에는 루컹, 김명은, 알렉스로 해가지고 더블팀 타워에 대응 가능한 진짜 이런 높이의 수비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자, 다음. 자, 정현욱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2번 출전 로스터에 들었는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남지 않는데 그래도 존버죠. 정현욱 선수 존버로 정리하겠습니다. 33번 김현수 선수라는 선수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도 기억이 안 남습니다. 나온 적이 없고요. 사파라치에도 안 나온 선수 같아요.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지나가면서 뭐 그 하이파이브 해줄 때 그 선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존버로 들어가겠습니다. 존버 하나 더 채웠습니다. 자, 다음 39번 루컹입니다.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한 그게 있죠. 여기 와서 축구가 더 늘었다. 그 얘기를 들을 정도면은 진짜 신기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2부 와서 더 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 팀 와서 더 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브라질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워낙 그게 원래 진짜 로또 폭이 엄청 커요. 막 몇 승, 막 그 게임 뭐 일명 명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막 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선수들이 많아요. 진짜 원석을 발굴할 때도 있고 진짜 이런 선수를 왜 데려왔냐라는 선수들이 태반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이 팀에서 스텝업을 하고 갈 정도면 참 스텝을 하고 주전을 먹을 정도면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루컹 한국어 괜찮아요. 그래서 루컹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높게 봅니다. 에이스. 왜냐면 루컹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한 번 나왔어요. 루컹이 안 나온 날. 그날 굉장히 경기가 되게 어려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루컹을 에이스로 넣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에이스로 치겠습니다. 지금 최고의 마당새죠? 김정현입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다. 김정현 선수가 없는 우리 팀, 올 시즌 우리 팀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김정현 그냥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슈빠 에이스죠. 슈빠 에이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아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럴 때는 에이스 자리로 들어가면 자, 에이스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현이 없을 때랑 있을 때 경기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김정현이 중간에서 엄청나게 굳은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 팀은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현을 에이스로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장승우란 선수예요. 우리 팀 선수긴 한데 한 번도 저희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스쿼드 로스터에는 들어간 선수인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누구세요예요.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잘해서 우리 팀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조상준 선수 최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선수예요. 분명히 이 선수가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라고 좋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요. 분명 이 팀에서는 굉장히 빛과 소금 같이 필요한 선수인데, 빛과 소금. 근데 속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선수가 자꾸 이제 조금 이번에 2골 연속으로 멀티골 넣었지만 그거 전에는 진짜 속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속음이 됐기 때문에 평가 로테로 보겠습니다. 그냥 로테예요. 이제 2골 용인전 때 2골 넣은 거 이후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항상 이 선수도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플레이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좀 더 좋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꾸 자기 거에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조상준 선수는 망설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금 쪽이 나옵니다. 진짜 전형적인 철없는 대학생 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가시고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자, 다음은 김하민입니다. 김하민 선수가 생각보다 이 선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려면 진짜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 팀에서. 그냥 세금 내면 돼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이 선수가 세금 내고 그냥 한 번 더 겪어봐야 돼요. 원래 항상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는 이제 작년 같은 번뜩이만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차 징크스, 그러니까 약간의 2년차 징크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이제 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망하기 직전이거나. 근데 우리 팀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선수. 뛰면 괜찮거든요. 그죠? 그런 건데, 반대로 생각하자 보면 내가 해야 될 거가 많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업무가 엄청 쌓여 있는데 이걸 먼저 해치워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선수에 대해서 평가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지탄받을 것 같습니다. 김하민 선수에 대해서. 주전입니다. 이 팀의 주전으로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교체든 선발이든 주전으로서 써야 돼요. 김하민 선수가 이제 고민을 타이밍이긴 해요.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고 어떻게 안 뛰어야 되는지 고민을 할 시기예요. 근데 지금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걸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 때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평가는 더 달라질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자, 다음 복덩이2 김현우입니다. 복덩이2. 진짜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황선홍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돼요. 18살인데 이 정도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 친구가 아직 자기가 성격을 좀 약간 더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게 어린 선수다 보니까 체격이 조금 아쉬운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더 커지게 된다면은 이에 누구야, 울산 뛰었던 주민규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주민규 느낌이 날 정도의 그 느낌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친구에게서. 전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윙으로만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중앙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좀 더 플레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평가는 주전입니다. 주전. 그것도 3번 주전. 이 선수한테 그냥 경험치 먹이고 세금 먹이고 임대 연장 한번 더 때려가지고 써야 돼요. 진짜. 대전이 뭐라 하든 무조건 연장 때리고 더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팀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무조건 좀 생떼 써야 돼요. 그냥 니들 1분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떼썼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지아 3 마르쿠스. 자, 이 친구는 왕자병입니다. 왕자병. 간단하게 말하면 왕자병. 이런 걸 써야 되나. 26이나 쳐먹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선수한테 우리가 뭘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기 객관화도 안 된 선수.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 선수였으면은 더 심한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외국인 선수라 보니까 오히려 심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런 선수 안 데려오면 되거든요. 진짜 그 정도예요. 자, 나가 1번입니다. 저 필리페랑 마셰도가 1번 먹어야 되고 얘가 2번 먹어야 됩니다. 그냥 나가세요. 브라질 가시고 브라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진짜입니다. 다음 우리 팀 최고의 금쪽이 이중민입니다. 진짜 독하게 말하자면 조조의 게륵이라는 멘트 있잖아요. 그겁니다. 조조의 게륵. 그냥 이 선수는 딱 하나가 몸싸움하기 싫어하잖아요. 프로 못합니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프로 못합니다. 사실은 프로 하지 말아셔. 지금 당장 은퇴해도 뭐라 할 말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예요. 자꾸 몸싸움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이 뭔가 있다 그러면은 PT 고치시려고라도 해보세요. 진짜 독한 말로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종민 선수 프로 생활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거가 안 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장점이 없어져요. 그냥 못하십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선생님 프로 못해요. 그리고 필요도 없어요. 방출 1번입니다. 나가세요. 진짜 이렇게 하실 거면 우리나라 선수인 거 다 포함해서도 나가세요. 다시 이 경상도 쪽으로 오지 마세요. 진짜 선생님 프로가 아닙니다. 아직도 어린애지. 그냥 드래프트 계약전인 준프로급도 못합니다. 이 정도로 하실 거면. 자, 마지막 이 선수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출전을 하셨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진천간 박민서입니다. 이거는 의외로 진짜 재밌는 게 박민서 선수가 도움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신기합니다. 박민서 선수 도움까지 넣고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은 논외예요. 이분은 우리 팀의 논외, 지금 논외 상황입니다. 왜냐면 군대 가셨기 때문에, 공익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로테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티어를 만들었거든요. 보면은 이제 에이스로 치는 선수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손호준, 단레이, 루커, 김정현. 주전에는 이범수 선수, 배현수 선수, 김현우, 이문수, 이찬동, 손호 선수, 김영원, 최정원, 김하민, 권기표 선수고요. 로테로는 원기종, 치기, 이규백, 조진혁 선수, 조상준 선수, 박민서 선수,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을 알고 싶다 상반기 결산했는데 이렇게 좀 오랜만에 길게 떠들어본 적 처음입니다. 2시간 정도 했고요. 해보면 쟤인데 참 그래도 우리 팀이 어떻게든 잘 이끌어 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11인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우리 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좋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독하게 말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상반기 결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의 창원이었고요. 이호기가 리뷰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